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2015년 8월 21일 일본 국립암연구소에서 제출한 논문 담낭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낭, 보통 담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은 쓸개, 쓸개가 바로 담낭입니다. 담낭은 쓸개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담낭은 뭐 어떤 것이냐? 담낭은 간의 밑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있으면서 간에서 만들어진 그 담즙이라는 그 소화액을 일단 모아두는 주머니 같은 그런 장기입니다. 이 모여진 이 그 담즙은 그 사람이 식사를 하면 담낭은 바로 그 정보를 받아서 모아두었던 담즙을 배출합니다. 이 담즙은 결국은 그 담낭관에서 담관을 통해서 이제 십이지장으로 흘러 들어가서 위에서 이렇게 막 죽처럼 부수어 놓은 그 우리 음식물을 소장이 작은 창자가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그 소화액을 뿌려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론 담즙뿐만 아니라 췌장에서 나오는 췌즙도 다 이게 쓴맛이 나는 건데 이것이 같이 섞이면서 그 당화가 되어 있던, 그러니까 그 위에서 막 부서지면서 아주 달게 되어 있던 모든 음식물들이 이제 쓴 것이 들어가면서 이 분해가 되면서 작은 창자에서 소화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담낭, 쓸개와 우리가 이미 얘기한 그 담관, 그리고 이 담관의 제일 저 끝에 있는 그 유두부라는 걸 합쳐서 우리가 담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담도암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 담도는 담낭과 담관과 유두부를 합친 것을 담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담낭암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담낭에 생기는 암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의학적으로는 이걸 종양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종양에는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이 있죠. 그래서 이 양성 종양을 제외한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 부르듯이 이 담낭이나 그 담낭관, 담낭에서 약간 앞으로 나와 있는 그 간 속에 있는 이런 간이 아니라 담낭에서 이제 시작되는 그 담낭관에 생긴 악성 종양을 담낭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담낭암과 담관암, 유두부암을 합쳐서 담도암이라고 부릅니다. 이 담낭암이 생길 수 있는 가장 높은 인자로는 그 췌장과 담낭이 함유 이상, 그러니까 이 담낭과 담관, 췌장과 담관이 이렇게 이제 합류해서 십이장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함유의 이상이 생겨서 소위 말해서 이 췌장과 담관이 그 액들이 나오는 것들이 십이장에서 합류하는데 이게 선천적으로 이형성 혹은 형성 이상이 생기면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겨서, 이것이 어떤 그 현상을 빚느냐 하면 췌관과 담관이 그 췌액과 담즙이 역류가 일어나서 담도와 췌장에 아주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이 질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췌장과 그 담관의 이상 함유에 대해서는 예방적으로 이 담낭 적출술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또 이 담낭의 그 용종이 폴립이라고 그러죠. 용종이
10mm 이상인 경우에 또 그보다 더 커질 경향을 그런 위험이 있다고 인지한 경우에 또는 그 크기에 관계없이 광기성, 즉 바닥이 아주 이렇게 넓게 자리 잡은 병변, 그것들이 즉 점막의 표면에서 완만하게 넓게 융기된 이 병변인 경우에는 담낭암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담낭 적출을 권고합니다. 이 원인이 어떤 특정한 생활 습관이라든지 혹은 식사가 이 담낭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현 시점에서는 그게 딱 부러지게 그거 요런 이유로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직도 미지의 분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담낭암이 이 담낭벽 안에 머물러 있는 이런 단계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거는 암전 상태, 전암 상태 혹은 연기, 1기, 2기, 3기로 할 때는 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거의 증상이 없는 수가 많고, 그래서 이것은 검진 중에 복부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질환, 즉 담석증 같은 거를 이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이 담낭암이 걸리면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는 무증상이지만은 증상이 없지만 암이 진행되면서 한 3가지 정도 뚜렷한 그런 그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복통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구역질이나 구토 혹은 원인 모를 체중 감소가 온다든지, 그리고 가장 눈에 이렇게 빨리 띄는 게 황달, 세 번째로는 황달이 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복통은 우리 명치는 여기 가슴 갈비뼈 모이는 자리 그 바로 아래 위에 여기 명치라고 그러잖아요. 요 명치나 우측 옆구리 쪽에 그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의 간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리워져 있고요. 그것이 횡격막으로 위와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담낭은 간의 아래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마치 간 아래 위 그 경계선쯤, 그러니까 여기 고기가 아파지면 요 명치가 아플 수도 있고, 그것이 확대되면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통증이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역질, 구토,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은 이것이 꼭 담낭암에만 한정된 증상은 아닙니다. 다른 원인으로도 이런 구역질, 구토, 체중 감소는 있지만 담낭암에 걸리면 적어도 구역질, 구토, 체중 감소 같은 것은 나타나니까 요런 좀 찜찜하다, 요런 게 왜 생기지, 이런 의문이 들거나 찜찜할 때는 바로 의료기관에 가서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황달인데요. 우리가 이제 황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암이 이제 커지면서 이 담도가 좁아져서 협착이 생기면 담즙이 흘러서 십이지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소위 관이, 우리가 파이프가 막히는 것처럼 아니면 좁아지니까 이 담즙이 갈 곳이 없으니까 역류를 한다든지 해서 혈액 속으로 흘러 들어가면 이 담즙 속에 있는 빌리루빈이라는 황색 색소가 이 혈액 속에 들어가면서 혈액 속에 빌리루빈 농도가 높아지면 이 실핏줄 쪽으로 같이 돌면서 그런 데서 이 색소가 침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우리가 매일 보는 이 눈의 흰자위가, 하얘야 될 흰자위가 노르스름하게 변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부위를 중심으로 피부에 이 누런 어떤 그런 색깔이, 황색이
침착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황달의 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심해지면 나중에는 뭐 완전히 그 흰자가 샛노랗게도 이렇게 되는데, 그게 더 지나면 뭐 흑달이라 그래서 이 빌리루빈 속세가 이 지속적으로 이 그 집착이 되면 축적이 되고 되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만은, 뭐 그때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우리 눈을 본다든지 혹은 뭐 대변을 보면서 항상 그 바로 넘기지 말고 본인의 대변 상태 이런 거, 소변을 보면서 소변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생활 주변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설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습관이 들면 훨씬 빨리 증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황달의 이제 증상은 뭐 이 흰자 위에 뭐 노란색 색이 착색이 된다든지 이런 것 외에도 변이 이 크림색으로 거의 흰색을 띠는 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변들은 아까 전에 이 담즙 속에 있는 빌리루빈이라는 이런 노란색 혹은 다갈색 색소들이 변을 노란색이라든지 갈색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담즙이 안에 흘러들어오면 변의 색깔이 노란색이 아니고 이렇게 뭐 흰색에 가까운 크림색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소변을 보면 이 빌리루빈 농도가 이제 이게 높아지면 오줌이 아주 그냥 노란색을 지나서 다갈색, 그러니까 우리 뭐 홍차빛, 예? 뭐 이런 빛으로 변해지는 거죠. 그것이 전부 빌리루빈 때문에, 빌리루빈이 장으로 들어가서 대변으로 나와야 될 게 도로 역류해서 혈액을 통해서 소변으로 나온다든지 이렇게 될 때 이런 황달성 소변이 생기고요. 또 담즙 속에는 이 담즙산이라는 물질이 이 빌리루빈과 함께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 가서 이 황달이 증세가 생기면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이유 없이 막 이렇게 피부가 가려웠고 이럴 때 계절적으로 뭐 특히 겨울에 들어가면서 건조해지면서 생기는 게 아닌데도 이유 없이 이렇게 가려움이 생기면 이게 황달의 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담낭암은 혹은 담낭 및 담관암은 어느 정도로 우리가 발병이 되는지를 지금은 이게 일본 자료니까, 근데 일본과 우리는 뭐 거의 이 식생활이나 모든 게 이렇게 비슷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간접적으로 참고가 될 것입니다. 2013년에 일본의 담관암 사망자 수는 남성이 8,900명, 여성이 9,300명, 그러면 대충 한 18,200명인데요. 뭐 일본의 인구가 한 1억 2천만이니까 한 몇 프로인가요? 그 퍼센테이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이게 사망자 수가 이렇지 실제로 암에 걸리는 숫자는 남성이 12,300명, 여성이 11,400명. 그러면 대충해서 23,700명이면 2만 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2억 명이면 0.1%가 되나? 0.2%가 되나요? 여하튼 그 정도의 많이 나타나는 암은 아니지만 이게 이 5년 생존율이 좀 낮은 치료가 좀 어려운 이런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